구조체 배열과 구조체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 웨이트형으로 name과 w를 갖는 구조체 스트럭 웨이트형이 있고요. 여기까지 쓰면 변수인데 이렇게 구조체도 당연히 배열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세 개니까 한 세 개를 초기화를 하는데 이름 초기화하고 몸무게 초기화하고 쭉 해서 이렇게 2차원 배열처럼 해서 이제 초기화를 지금 해줬습니다. 세 개를. 자,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정렬해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우리 그 예제 10의 8위에서 배열에서 배울 때 셀렉션 소트 하기 전에 가장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 배웠었죠. 그래서 세 개니까 0부터 2라고 쓰고요. 여긴 3이라고 쓰고 여기는 i 더하기 1이라고 쓴다는 거 얘기했었죠. 자, 점 W는 지금 몸무게를 비교하는 거예요. 처음에 i는 0이고 j는 1이니까 한이와 엄청분의 지금 몸무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가 더 크면 두 개의 요 구조체형을 바꾸고 있죠. 요 템프도 당연히 스트로크 웨이트형으로 잡아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어, 몸무게가 지금 큰 순으로 해서 쭉 될 수가 있고요. 몸무게가 작은 순으로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름 가나다 순, 역순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을 해서요. 자, 일단 실행을 해보면 엄청군, 한이, 갈비양 이런 식으로 해서 체중이 이렇게 이제 큰 내림차순으로 나왔고요. 얘를 지금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체중 오름차순으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몸무게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 이름을 비교할 때는 뭐 맨, 자, 이렇게 비교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str cmp string compare str string compar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만약에 이제 얘가 이 녀석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제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채보면 되는데 이 string compare 함수는 string.h에 있기 때문에 자, string.h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가나다 순으로 해서 지금 정렬이 된 것 같아요. 갈비, 엄청, 기역, 이응, 히읗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걸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가나다 역순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된 하나, 엄청, 갈비향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문자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요. 네임이 배열이지만 스트링 카피 컴페어 함수로 쓸 때는 이렇게 배열의 이름만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이제 연습 문제 있는데 제가 미리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체도 배열로 가지고 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 포인터 변수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지금 보면 어, 여기 펄슨형으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 펄슨형으로 맨은 이제 일반 변수고 일반 구조체 변수고 얘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같은 형이니까 얘 주소를 보이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겠죠. 보이에다 넣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반 구조체 변수인 맨의 이름으로 맨을 복사할 때 문자를 복사할 때 그냥 대입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스트링 카피 함수에 의해서 복사를 해줘야 돼요. 얘를 1로 복사해준다. 앞에 했던 겁니다. string.h 포함시켜줘야 되고요. 자, 요때 이제 맨점 네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보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인 경우에는 점이 아니고 화살표로 접근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벌스에 접근해서 이렇게 숫자를 써주고요. 자, 근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보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의 값인 맨에 가서 그 맨의 벌스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랑 지금 똑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똑같은 표현 방법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지금 괄호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점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연산자고요. 그리고 얘가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거기에 접근한다 이래야지. 만약에 괄호가 없으면 이쪽을 먼저 해버리고 얘를 값을 얻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렇게 해야 돼서 지금 괄호 별표하고 괄호하고 점 찍고 이런 게 귀찮아서 자 이런 걸 대용으로 만든 게 바로 이 화살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찍어보면 보이 화살표 네임하게 되면 맨의 주소를 보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맨에 있는 이름인 한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너 벌스를 출력을 해보면 맨의 벌스는 지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맨의 주소를 보이가 가지고 있고 그 주소로 가서 벌스를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똑같이 여기서 한 거와 똑같이 지금 이거랑 똑같은 표현 방법이에요. 맨의 벌스로 하는 것과 보이는 화살표로 해서 접근하는 것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 화살표 네임한 거랑 맨의 네임한 거랑 이 두 개가 똑같은 표기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는 파이썬 튜토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맨의 주소를 보이가 지금 가지고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스트링 카피에서 맨의 네임에다가 한을 지금 넣어놓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이의 주소로 가서 보이의 주소는 맨이죠. 거기에 있는 값의 벌스를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바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뀐 거 보입니까? 결과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체 포인터는 같은 형의 구조체 변수에 주소를 넣을 수가 있고 일반 구조체 변수는 점으로 접근하지만 포인터 구조체 변수는 이렇게 화살표로 접근하게 되면 똑같은 표현 방법이 되고 지금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건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도 똑같은 거죠. 얘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